어떤 광경이 있었어요. 17만 군대 앞에 한 사람이 단신으로 말을 달리고 있었답니다. 갑옷에 화살이 박혀도 멈추지 않았어요. 활을 들고 적진 한복판으로 달려가 한 발씩 적장을 노렸지요.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었어요. 한 사람이 17만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멈추지 않았답니다. 경단이라는 사람이에요. 풍익 출신. 어려서부터 활쏘기에 능한 청년이었답니다. 산을 오르내리며 짐승을 쫓고 화살로 백보박새도 떨어뜨릴 줄 알게 됐어요. 경단의 활은 신이 내린 활이다. 그런데 그저 무관이 아니었어요. 글도 알았고 사람을 다스릴 줄도 알았답니다. 경단이 어른이 됐을 무렵 천하가 무너졌어요. 왕망의 신나라가 백성을 괴롭혔지요. 경단은 풍익에서 작은 관직에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버렸어요. 왕망 밑에서 일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활을 들고 떠났답니다. 자기가 따를 만한 주인을 찾아서. 그 무렵 한실의 후예 유연유수 형제가 군사를 일으켰어요. 경단이 그 소식을 듣고 휘하로 달려갔답니다. 유수가 경단을 처음 봤을 때 그랬어요. 너의 활솜씨를 보자. 경단이 백보박 나뭇가지 끝을 한 발에 맞췄어요. 유수가 그 자리에서 경단을 자기 옆에 두기로 했지요. (23년) 한실의 군사가 곤양성을 차지했어요. 왕망이 신나라 정예 17만을 동원해 곤양을 포위하라고 명했죠. 코끼리까지 동원한 군대였어요. 곤양성 안에는 한실의 군사 9천이 있었는데 유수가 일부 군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구원군을 모으기로 했어요. 그때 경단이 그 일행에 있었답니다. 유수 일행이 곤양을 떠나 구원군을 모으러 갔어요. 곤양은 17만 군에 둘러싸여 있었지요. 신나라 군대가 사다리를 걸고 대포 같은 기계로 성벽을 부수고 성 안의 구천이 굶주리며 한 발 한 발 막아냈답니다. 유수가 다른 도시들에서 군사를 모았어요. 그러나 다 합쳐도 7천이었답니다. 7천 대에 17만. 부하들이 그랬지요. 이 군사로 곤양을 구할 수 없습니다. 유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곤양이 무너지면 한실도 무너진다. 그때 경단이 나섰답니다. 제가 선봉을 맡겠습니다. 경단이 선봉이 됐어요. 누구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자리였지요. 부하가 그랬어요. 장군, 17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단이 활을 들면서 한마디 했어요. 17만이 더 많이 죽을 것이다. 부하들이 그 말을 듣고 다 같이 칼을 뽑았어요. 경단이 7천을 이끌고 신나라 군의 측면으로 달려들었어요. 신나라 장수들이 처음엔 비웃었답니다. 고작 7천으로 무얼하겠다고. 그런데 경단이 단신으로 말을 달려 돌격했어요. 활을 쏘면서 한 발에 한 명. 신나라 장수가 잇따라 떨어졌답니다. 경단의 활은 정확했고 무엇보다 망설임이 없었지요. 경단의 활은 그날 신화가 됐어요. 화살을 쏘면 반드시 적장이 떨어졌답니다. 신나라군이 우왕좌왕했어요. 적이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겠는데 자기 장수들이 자꾸 떨어지니까요. 그 흔들림을 본 유수가 7천 본진을 이끌고 한가운데로 돌격했어요. 한실을 위하여. 외침이 곤양성벽까지 들렸답니다. 그날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천둥이 치고 호우가 쏟아졌답니다. 거대한 우박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신나라 군이 호우 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깃발이 무너지고 코끼리가 미쳐 날뛰고 군대가 뒤엉켰죠. 한실의 7천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경단이 앞에서 활을 쏘고 있었거든요. 17만이 7천에게 무너졌어요. 가장 큰 이유는 경단의 활이었답니다.
적장들이 잇따라 떨어지면서 신나라곤의 명령 체계가 무너졌거든요. 17만이 명령 없이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흩어졌어요. 그 7천이 17만의 시체를 밟고 곤양성에 들어갔답니다. 곤양의 군사들이 성벽 위에서 다 같이 울었어요. 유수가 곤양성에 들어간 후 경단을 따로 불렀어요. 오늘 너의 활이 한시를 살렸다. 경단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화살 한 발 한 발에 폐하의 명을 담았을 뿐입니다. 유수가 손을 잡고 한참을 놓지 않았답니다. 두 사람 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곤양 이후로 경단은 광무제에 가장 가까운 장군이 됐어요. 광무제가 어디를 가든 경단이 옆에 있었답니다. 위험한 일은 다 경단에게 맡겼지요. 부하들이 그랬대요. 경단 장군이 옆에 있으면 폐하는 안전하다. 유수가 하북으로 보내졌을 때 경단이 옆에 있었어요. 왕랑이 일어나 광무제를 토벌하려 할 때 경단이 선봉이었답니다. 한단 전투에서도 경단의 활이 빛났어요. 적장 둘을 떨어뜨렸지요. 왕랑이 멸망한 후 광무제가 그랬대요. 경단의 활이 짐의 천하를 만들고 있구나. 25년 6월 광무제가 황제로 즉위했어요. 즉위식 자리에서 광무제가 경단의 손을 잡고 그랬어요. 경단아, 곤양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 짐은 이미 너를 알아봤다. 그때 너의 활이 없었으면 짐도 없다. 경단이 고개를 숙였어요. 폐하의 천하가 이제 시작입니다. 즉위 후에도 경단은 쉬지 않았어요. 정미군은 100만에 가까운 농민군이었어요. 그들이 장안을 점령하고 있었지요. 경단이 토벌의 일익을 맡았답니다. 험한 산길을 행군하고 굶주림을 견디고 경단은 늘 선봉이었어요. 그런데 경단의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평생 전장을 누볐잖아요. 화살을 쏘던 어깨가 굳어지고 말을 달리던 다리가 시들었답니다. 한 번은 화살을 쏘려는데 어깨에 통증이 와서 활을 못 들었어요. 부하들이 다 놀랐지요. 경단이 자기 어깨를 만지며 쓴웃음을 지었답니다. 광무제가 직접 경단의 막사로 찾아갔어요. 침상 옆에 앉아 한참 말이 없었어요. 경단아, 좀 쉬어라. 천하는 짐이 다 만들어 놓을 테니. 경단이 고개를 저었어요. 폐하, 저는 활을 들 수 있을 때까지 들겠습니다. 경단이 끝까지 활을 놓지 않았어요. 농서, 외효, 토벌의 일익으로 한 번 더 출정하겠다고 했답니다. 광무제가 만류했지만 경단이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광무제가 허락했지요. 경단이 다시 갑옷을 입고 활을 들었답니다. 부하들이 다 같이 따랐어요. 마지막 출정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26년 경단이 진중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마흔 즈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 활을 만져봤대요. 부하에게 한마디 했답니다. 이 활을 폐하께 가져다 드려라. 곤양에서 한시를 살린 활이라고. 부하들이 침상 옆에서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답니다. 경단의 활이 광무제 앞에 도착했어요. 광무제가 그 활을 끌어안고 흐느꼈어요. 황제가 한 신하의 활을 들고 오는 모습을 다들 처음 본 거예요. 경단의 활이 짐을 살렸다. 이제 그 활이 외롭게 짐의 손에 있구나. 경단이 죽은 후 광무제가 그의 자식들을 모두 등용했어요. 경단의 자손은 짐의 자식 같다. 큰아들이 후일 큰 벼슬에 올랐어요. 자기를 살린 사람의 후손을 평생 잊지 않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명제가 즉위한 후 운대에 28명의 공신 초상화를 모셨어요. 경단의 초상화도 걸렸답니다. 그림 속의 경단은 활을 들고 있었어요. 곤양에서 17만을 흔든 그 활, 화공이 활시위를 당기는 그 순간을 그렸답니다. 후세 사람들이 그랬어요.
곤양 전투의 신화는 경단의 활에서 시작됐다. 17만이 7천에게 진 그 한복판에 경단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경단이 일찍 죽어서 더 신화가 됐답니다. 사람들은 일찍 죽은 영웅을 더 그리워하잖아요. 경단은 짧게 살았지만 길게 남았어요. 곤양에서 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든 그 모습, 17만을 흔든 그 활, 광무제와의 깊은 정, 그 모든 것이 후세에 영원히 기억됐답니다. 한 번의 신화 같은 무공이 평생을 결정한다는 것. 그게 경단이 우리에게 남긴 한마디였어요.